이 섬이 천년 동안 한국의 영토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며 동아시아 전체에 격렬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일본이 146년간 필사적으로 은폐해온 역사적 진실입니다. 대마도나 독도를 넘어 한국의 영토였던 또 다른 땅이 존재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발견된 유물은 바로 고려국세입니다. 이 금빛 인장에는 고려국 제구도 육큐도 가오리 고디조 다오리우치우다라고 명확히 새겨져 있으며 이는 해당 섬이 고려의 공식적인 행정구역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물증입니다. 작은 섬 하나에 가려져 있던 천년의 역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한일 관계는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저는 카나자와 케니치, 오키나와 출신 일본 국회의원입니다. 2024년 5월 15일, 그날은 저의 인생 경로가 완전히 뒤바뀐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도쿄의원 숙소에서 뉴스를 시청하던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긴급 속보에서는 오키나와 해역에서 한국 조사선이 고려시대 국사에 구오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화면에 비친 금빛 인장에는 리우추 고주, 광전과 그 아래 충격적인 문구인 고려국 제구도 리우추우더 관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요동쳤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케니치야, 우리는 본래 이 땅 사람이 아니란다. 바다 건너 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지. 당시에는 단순히 취중의 헛소리로 치부했으나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말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은 총리실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카나자와 의원, 즉시 총리 관저로 오십시오. 긴급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관저로 향하는 차 안에서 SNS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Save 오키나와 한국 땅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고 관련 생중계 영상은 조회수 1000만 건을 돌파한 상태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야마구치 총리의 창백한 안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총리는 저에게 카나자와 군, 자네는 오키나와 출신이니 이 사태의 엄중함을 잘 알겠지. 이건 명백한 조작이야. 한국의 영토 확장 야욕이 만들어낸 허위 정보일 뿐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제 비서가 방금 전송한 자료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 각국의 고고학자들이 그 국사의 진위를 검증했고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11세기 유물임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총리에게 질문했습니다. 총리님, 만약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제 질문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카나자와, 지금 무슨 망건을 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다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여쭈어본 것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품을 찾아 다락방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는 어머니조차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만의 비밀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옥파의 하나가 들어있었고 거기에는 한자로 고려국 리우추 다오 관찰사라고 명확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저는 함께 발견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우리 가문은 고려 현종 때부터 류큐를 다스려 온 관료의 후손이다.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비밀을 나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휘황찬란한 불빛이 보였지만
제 눈에는 천년 전 고려의 관료들이 류큐로 향하던 배들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천년 동안 한국인이었단 말인가? 국사의 발견 일주일 후, 저는 비밀리에 오키나와로 향했습니다. 정수연 교수와의 극비 회동을 위해서였습니다. 공항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왠지 모를 깊은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카나자와 의원님,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적이 드문 슈리성 뒷길로 이동했습니다. 그녀가 안내한 곳은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이었으나 제 의원 신분증으로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손전등을 비춘 석벽에는 충격적인 문구들이 한문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고려 문종 2년 엘리우 치우더 관찰사 왕건 왕젠 이 성을 중수하다였습니다. 정수연 교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라며 저를 더 깊은 안쪽으로 이끌었고 그곳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하 공간에는 수천 권의 고서들이 쌓여 있었고 놀랍게도 한글로 기록된 문서들 또한 다수 존재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오키나와에 한글 교육을 명령한 어필 UP입니다. 제가 문서를 읽는 동안 누군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돌아보니 전통 오키나와 복장을 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카나자와 의원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유창한 한국말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한국말을 하시는군요. 제 이름은 야마모토 치오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곳을 천년 동안 수호해왔죠. 오늘 의원님께 모든 진실을 고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안내한 방에는 조선시대 관복, 왕실 사령장인 교지 자오츠, 심지어 과거 급제 증서까지 믿기 힘든 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야마모토 치오 할머니는 한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임진왜란 때 우리 리우치우에서 2만 명을 파병했다는 기록입니다. 우리는 조선을 돕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 나라였으니까요. 제가 배워왔고 믿어왔던 역사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에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오키나와 사람들은 원래 대부분이 백제와 고려, 그리고 조선에서 건너온 이들의 후손입니다. 그녀는 오키나와 방언이라고 불리는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분명 한국말이었고 억양만 약간 다를 뿐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 라는 뜻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가끔 우리 조상님은 바다 건너에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야마모토 치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카나자와 의원님은 이미 아시겠지만 고려 왕족과 연결된 가문이십니다. 그 옥패를 지니고 계시죠. 제가 깜짝 놀라자 할머니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며 언젠가 진실을 밝힐 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정수연 교수가 건넨 자료들을 읽으며 충격의 연속을 경험했습니다. 오키나와가 98년 고려 건국과 함께 고려의 9번째 도다오가 되었고 이후 921년 동안 한국의 정식 영토였다는 명확한 사실. 매년 세금을 바치고 군역을 수행했으며 심지어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까지 갔다는 상세한 기록들. 그리고 1879년 일본이 무력으로 류큐를 병합하며 자행한 대규모 학살과 역사 말살 정책의 증거들. 우리는 천년 동안 한국인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이 모든 것을 은폐해왔다는 진실 앞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너머 저 멀리 우리의 진정한 조국인 한국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진실을 공표한다면
저의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가족의 안위까지 위협받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러나 천년간 이어진 거짓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괴로워하셨던 이유를.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정수연 교수와의 만남 이후 저는 더 깊은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충격적인 극비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대학 동기이자 유전자 연구소에 근무하는 다나카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카나자와 의원님, 이건 극비 사항입니다만 작년에 일본 정부의 의뢰로 오키나와 주민 2만 명의 DNA를 분석했습니다. 표면적인 명목은 질병 예방 프로젝트였으나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즉시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의 82%가 한반도 직계 혈통이었으며 특히 40% 이상이 고려시대 귀족 가문과 유전적으로 일치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 역시. 다나카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의원님 가문은 특히 더 명확합니다. 개성 왕씨, 그것도 고려 왕실 직계와 후쿠빈 8%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남기신 또 다른 유품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가문의 족보를 꺼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본식 족보였지만 맨 뒤에 숨겨진 비밀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한문으로 빽빽하게 적힌 그 진짜 족보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고려 현종의 셋째 왕자 왕기의 후손.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한국계가 아닌 고려 왕족의 후손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일본 정부 몰래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위험했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천년 식민지 오키나와를 외면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 한 청년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우리도 한국인입니다 라는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오키나와에서 오셨습니까? 우에하라 켄이라고. 아니요, 제 한국 이름은 김진우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진짜 성은 강씨라고, 진주 강씨라고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우리를 모른 척합니다. 천년 동안 한국인이었는데. 저는 그와 함께 앉아 오키나와에서 비밀리에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 자신들의 진짜 정체성을 찾아 나서는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카나자와 의원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천년 동안 한국인이었고 지금도 한국인이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의 한 카페에서 정수연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의원님,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DNA 분석 결과가 유출되었습니다. 오키나와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한국계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끝까지 부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으니까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 머무를 수 없으며 천년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전화기에는 이미 일본 정부가 제 행방을 찾고 있다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협박성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카나자와 의원, 당장 일본으로 복귀하시오. 안 그러면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알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며 저는 할아버지 일기장의 마지막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우리 후손 중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때까지 이 비밀을 수호하라.
할아버지, 그 누군가가 바로 저입니다. 이제 천년의 침묵을 깰 때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직후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슈리성 관리인으로부터였습니다. 카나자와 의원님, 긴급히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복원 공사 중에 발견된 것인데 이건 의원님께서 직접 보셔야 합니다. 새벽 3시, 저는 몰래 슈리성으로 향했습니다. 관리인이 안내한 곳은 제가 이전에 방문했던 곳보다 훨씬 더 깊숙한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는 1887-9년 이후 단 한 번도 개방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무거운 돌문을 열자 숨이 막힐 듯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안에는 문서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벽면은 한문과 한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선국 리우치우 더 관찰사 임명장, 세종 28년 리우치우 더 한글 교육 시행 보고서, 임진왜란 시 리우치우 더 의병 23,000명 파병 기록. 더 충격적인 것은 과거 시험 합격자 명단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오키나와 출신들이 조선의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다는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카나자와 의원님, 여기를 보십시오. 관리인이 가리킨 벽에는 조선의 관리들이 류큐도 백성들에게 한글을 교육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황급히 문서들을 품에 안고 몸을 숨겼습니다. 일본 공안 요원들이었습니다. 이상 없나? 카나자와가 이곳에 온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최대한 많은 문서를 가지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문서들을 정밀히 살펴본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조선 태종 15년, 화 15년, 리우치우더에 향교를 설립하여 유학을 가르치라. 세종 10년, 찬사 28년, 리우치우더 백성도 조선 백성이니 한글을 익히게 하라. 성종 20년, 참사 89년, 리우치우더 출신 박문수,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칠품 표술에 제수함. 특히 충격적인 것은 임진왜란 관련 기록이었습니다. 선조 25년, 92년, 리우치우더 의병장 강찬성이 병사 2만 3천을 이끌고 참전, 평양성 탈환에 지대한 공을 슴. 우리의 조상들이 조선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문서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우리 가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인조 3년, 치ong기 25년, 리우치우더 관찰사 왕기겸 왕이첸. 왕기겸은 우리 가문의 직계 조상이었습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리우치우더는 비록 바다 건너에 있으나 엄연한 조선의 영토이며 이곳 백성 30만은 모두 충성스러운 조선의 신민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1000년 동안 우리는 조선의 관리였고 조선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서를 보고 저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1879년 일본 정부의 극비 문서였습니다. 리우치우 병합 시 조선계 주민 처리 방안. 1. 조선어 사용 금지, 위반 시 즉결 처형. 2. 조선 관련 서적 전량 소각. 3. 조선식 성명 사용 금지, 일본식으로 강제 개명. 4. 저항하는 조선계 지도층 3만 명 처형. 그리고 실제 학살 기록이 뒤따랐습니다. 3만 명, 우리 조상 3만 명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학살당했던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정수연 교수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교수님,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키나와는 단순히 한국계가 많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1000년 동안 조선의 정식 행정구역 리우치우도라는 이름의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이미 도청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집은 공안 요원들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체포되기 직전
저는 모든 문서를 스캔하여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뒤 정수현 교수에게 접속 정보를 전송했습니다. 카나자와 의원, 당신은 국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한다. 공안에 연행되면서도 저는 평온했습니다. 이미 진실의 씨앗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저는 곧 풀려났습니다. 야마구치 총리가 직접 저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카나자와 군, 자네가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군. 그런 가짜 문서에 속다니. 가짜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 그럼 더 보여주지. 총리는 저를 도쿄 근교의 비밀시설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무엇입니까? 역사 수정부라고 할까? 1879년부터 운영되고 있지. 거대한 창고 안에는 충격적인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소각대기 중인 조선 관련 서적 수십만 권. 그리고 벽면에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우치우 역사 말살 프로젝트 1879년부터 현재 1단계 조선계 지도층 제거 완료, 2단계 언어 말살 90% 진행, 3단계 문화 말살 85% 진행, 4단계 역사 왜곡 진행 중. 이게 도대체 놀랍나? 146년 동안 우리는 꾸준히 이 작업을 해왔네. 이제 오키나와 사람들도 자신들이 일본인이라고 믿고 있지. 총리는 1879년에 작성된 리우치우 처리 방안이라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명확히 쓰여 있네. 리우치우는 조선의 속국이며 주민 대부분이 조선인이다. 따라서 완전한 일본화를 위해서는 최소 1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보다 더 오래 걸렸지만 성공했어. 책장을 넘기자 끔찍한 사진들이 드러났습니다. 조선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모습, 한글 서적이 불타는 장면, 강제로 머리를 자르고 일본식 의복을 입히는 사진들. 3만 명을 죽였다고요? 우리 조상들을. 필요한 일이었네. 그들은 끝까지 조선인이라고 우겼으니까. 자네의 증조 할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지. 왕이겸의 후손이라며 끝까지 저항하다가.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했기에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럼에도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총리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자네를 부른 거야. 선택하게. 계속 진실을 추구하다가 자네 가족까지 위태롭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현명하게 침묵할 것인가?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 있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총리의 차가운 미소가 보였습니다. 24시간 주겠네. 잘 생각해보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가족의 안전과 천년의 진실,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정수현 교수로부터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의원님이 보내주신 자료,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이미 BBC, CNN에서 특집 방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함께 끝까지 갑시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146년의 거짓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이제 세상에 알릴 거야. 위험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날 밤 저는 오키나와의 모든 진실을 담은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폭풍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제 성명서가 공개된 다음 날 오키나와는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은 침묵했지만 SNS를 통해 진실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 한국인이었다니, 우리 조상이 조선의 관리였다고, 3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나아시의 작은 공원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수십 명이었으나 시간이 지나자 3,000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갔습니다. 카나자와 의원님, 한 청년이 저를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진짜 성은 김씨라고. 그런데 무서워서 말하지 말라고. 이제야 그 뜻을 알겠습니다. 곳곳에서 숨겨진 족보, 몰래 전해진 한국 이름, 금지된 노래들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오카모토 유리라는 여성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46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1000년 동안 한국인이었고 지금도 한국인입니다. 맞아. 우리는 한국인이다. 3,00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는 한국인이다. 1000년의 진실을 인정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곧 일본 경찰 기동대가 도착했습니다. 불법 집회다. 즉시 해산하라. 무엇이 불법입니까? 우리는 평화롭게 진실을 요구할 뿐입니다. 경찰은 강경 진압을 시작했고 최루탄이 터지고 곤봉이 휘둘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도 사람들은 우리는 한국인이다를 외쳤습니다. 저는 경찰에 연행되는 와중에도 한 할머니가 피를 흘리면서도 땅바닥에 자신의 피로 태극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300명이 연행되었고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고 이번에는 학생들이 주축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역사를 가르쳐달라. 1000년의 거짓말은 이제 그만. 한편 서울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앞에 오키나와 청년 100명이 모여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1000년을 빼앗긴 우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도 한국인입니다. 제발 인정해 주세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TV로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를 지켜보며 저는 절망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사실로서 인정하지만 현재의 국제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일 뿐이라고 오키나와 청년들은 분노했습니다. 1000년 동안 한국이었는데 과거일 뿐이라고요? 우리를 버리는 겁니까?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가 외면해도 국민들은 다릅니다. 진실은 결국 힘을 가질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시민들이 오키나와의 진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탄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자위대가 오키나와에 증파되었고 계엄령에 가까운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카나자와 당신 때문이야. 야마구치 총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당장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안 그러면 뭘 하시겠습니까? 또 3만 명을 학살하시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제 집에 돌이 날아들었고 창문이 깨지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가족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우리 아이들이 진실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창밖으로 오키나와의 밤하늘이 보였고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독립운동인가? 146년 만에
거대한 항거가 시작되었다. 시위가 계속되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안동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카나자와 의원님, 아니 왕씨 종친님, 저는 안동권씨 종친회 사무총장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의원님의 족보를 확인한 결과 고려 현종의 직계 후손이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리우치우 왕가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문서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1879년 일본에 병합되기 직전 마지막 리우치우 왕이 조선에 보낸 밀서입니다. 밀서라니 1000년 동안 이어온 조국과의 인연을 일본이 끊으려 하니 훗날을 위해 이 증거를 조선에 보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왕실 족보와 인장도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아직도 146년 동안 비밀리에 보관되어 왔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극비리에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고택 깊은 곳에 보관된 유물들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리우치우 왕의 옥사에 골룡포 그리고 두꺼운 족보를 펼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리우치우 왕가는 단순히 백제계가 아니라 고려 왕실과 혼인으로 이어진 직계 왕족이었습니다. 고려 현종의 셋째 아들 왕기가 리우치우로 건너가 세운 것이 리우치우 왕조의 시작이라는 기록. 그리고 제 이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왕이 겸의 후손, 리우치우 왕가의 정통 계승자. 의원님, 당신이 리우치우의 정통 왕손이십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하지만 오키나와로 돌아온 저를 기다린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카나자와 의원님, 슈리성 지하에서 굉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마모토 치요 할머니의 손자가 흥분하며 달려왔습니다. 슈리성 지하 깊은 곳,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또 다른 비밀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왕실 제사 도구들, 고려와 조선의 왕실 제례 도구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겁니다. 언젠가 왕손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제례 때 사용된 충문 주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매년 조선왕의 만수무강을 비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마지막은 주국 주고 류추 왕 왕이겸은 천자 티엔즈의 나라 조선을 영원히 섬기겠나이다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결집되자 오키나와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손님이 돌아오셨다. 1000년 만에 우리의 정통성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인데. 그때 야마구치 총리가 직접 오키나와로 급히 날아왔습니다. 카나자와, 아니 왕모 씨, 자네가 왕이 되고 싶은가? 일본을 배신하고. 저는 왕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정체성을. 닥쳐. 일본을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하지만 오키나와는 영원히 일본 땅이다. 그의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계속 이러면 오키나와를 봉쇄하겠다. 경제를 파탄시키고 모든 것을 끝장내겠어.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오키나와는 1000년 동안 한국이었고 사람들은 이제 그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래? 그럼 두고 보자. 내가 이기나? 일본 정부가 이기나? 총리가 떠난 후 오키나와에는 더 많은 자위대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자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려의 후예다. 1000년의 역사를 되찾자.
거리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는 모임이 생겨났고 전통 제사를 복원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일본 국회에서 모든 것을 공표할 때가 왔다고. 2024년 7월 15일 일본 국회 특별청문회, 오키나와 사태에 대한 긴급 청문회가 소집되었고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TV 생중계 시청률은 81%를 기록했습니다. 카나자와 케니치 의원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의원들과 카메라들이 저를 주시했습니다. 먼저 밝힙니다. 제 진짜 이름은 이준혁입니다. 고려 현종의 직계 후손이며 리우치우 왕가의 정통 계승자입니다. 의사당이 술렁였습니다. 오늘 저는 186년 동안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키나와, 즉 리우치우는 918년부터 8779년까지 961년 동안 한국의 영토였습니다. 증거를 대라, 여당 의원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고려국세, 조선왕의 교지, 세종대왕의 한글 교육 명령서, 임진왜란 참전 기록. 이것 보십시오. 1879년 일본 정부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리우치우는 조선의 속국이므로 완전한 일본 영토로 만들기 위해 조선계 주민 3만 명을 처형한다. 대규모 학살 기록이 화면에 떴고 의사당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3만 명, 우리 조상 3만 명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했습니다. 거짓말이다. 야마구치 총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저는 DNA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작년에 실시한 극비 프로젝트입니다. 오키나와 주민의 82%가 한반도 직계 혈통입니다. 우리는 유전적으로도 한국인입니다. 그때 한 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카나자와 의원은 오키나와가 한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현실을 인지합니다. 146년이 지났고 국제 질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적어도 진실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 한국인이었다는 사실, 일본이 그것을 폭력으로 강탈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 정부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의사당이 다시 동요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한국이었던 우리를 현실이라는 명목으로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일부 의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키나와 사람들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일본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고아입니까?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라. 야마구치 총리가 소리쳤습니다.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조차 우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0년을 빼앗기고 이제는 양쪽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국적은 일본일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한국인입니다. 1000년의 역사는 지워질 수 없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다. 경비원들이 달려들었지만 그들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하시오 라고 외쳤으나 이미 의사당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생중계 카메라는 이 모든 장면을 담아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 국회 대혼란, 오키나와 1000년 한국 영토 충격 증언이라는 속보가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안타깝지만 현재의 국제 질서 속에서 저는 증인석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비록 나라는 우리를 저버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수호할 것이다. 밖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나자와 의원님, 아니 이준영님, 고맙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다. 10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날 일본의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은폐되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본 날이었습니다. 국회 증언 이후 전 세계가 오키나와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외교부 장관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학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제법상 오키나와는 일본 영토입니다. 한국 정부는 현상 유지를 지지합니다. 저는 서울의 호텔에서 이 발표를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현상 유지라니, 1000년의 역사를 그렇게 간단히 정리하다니.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정수연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보셨죠? 예상은 했지만, 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저를 접견해 주었습니다. 카나자와 의원님의 용기에 감명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반대합니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 문제 때문에요. 그리고 일본과의 외교 관계도. 그래서 1000년 동안 한국이었던 우리를 포기하시겠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안타깝지만. 국회를 나오며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청와대 앞에는 오키나와 청년들이 여전히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미 2주째였습니다. 이준형님, 그들 중 한 명이 힘없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를 인정해 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키나와는 우리 동포다.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져라. 시민단체들이 오키나와 동포 인정 촉구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서명은 일주일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송에 출연하여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961년 동안 여러분과 같은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왕을 섬기고 같은 글을 쓰고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146년 전 일본이 우리를 강탈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국인이고 싶습니다. 방송 후 반응은 뜨거웠으나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나자와 의원님, 동북아 안정을 위해 현상 유지가 중요합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라는 것입니까? 역사는 역사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정수연 교수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의원님, 오키나와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키나와 의회가 비상회의를 열어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키나와 한국계 정체성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비록 국적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한국인이라고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버림받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우리 동포들의 용기에 감격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오키나와 의회를 해산시켰고 경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오키나와에서 오카모토 유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준형님,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로 들어오는 모든 물자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시작한 일인데.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염원했던 일이에요. 천년의 진실을 되찾는 일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면하고 일본이 탄압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우리는 영원한 고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누구인지는 안다. 우리는 한국인이다. 오키나와로 돌아온 저를 기다린 것은 일본 정부의 극심한 탄압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키나와 사람들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이준형님, 이쪽으로 오세요. 오카모토 유리가 저를 비밀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창고처럼 보이는 곳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하고 있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문화보존 센터예요. 일본 정부가 금지해도 우리는 계속할 겁니다.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숨겨진 한국 전통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추던 춤이야.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다른 쪽에서는 사람들이 몰래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글자예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한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써보네. 어머니가 몰래 가르쳐 주신 글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단속하지 않나요?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계속 옮겨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이준형님,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손수 제작한 역사 교과서였습니다. 우리의 진짜 역사, 천년의 한국 오키나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일본 학교에서는 거짓을 가르치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미 천부를 복사하여 배포했다고 했습니다. 오키나와 의회가 해산된 후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오키나와 한국계 문화 보존회를 조직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법 단체였지만 회원이 이미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켜낼 것입니다. 작은 음식점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김치 있어요? 쉿. 공식적으로는 오키나와 절임이라고 해야 해요. 하지만 네, 있습니다. 곳곳에서 한국 전통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생겨났습니다. 간판은 일본어였지만 안에서는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팔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레시피예요.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일본 정부의 경제 제재로 오키나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버텨냈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버티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천년을 버텼는데 우리가 못 버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준형님,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오키나와 돕기 운동을 시작했대요. 한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잃어버린 동포 오키나와 돕기라는 이름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는 외면해도 국민은 여러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금과 함께 한글 교재, 한국 문화 자료들이 비밀리에 오키나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았지만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비밀 집회에서 저는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적은 일본이지만 마음은 한국인입니다. 비록 나라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수호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완전히 인정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한국인으로 살 것입니다. 사람들의 함성이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밖에는 일본 경찰이 포위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천년의 역사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5월의 오키나와, 저는 작은 개인 박물관에 서 있었습니다. 천년의 기억이라는 이름의 이 박물관은 제가 사제를 털어 건립한 곳이었습니다. 아빠, 이게 정말 우리 조상님들이 쓰던 도장이에요? 8살이 된 제 딸 유리가 고려시대 관인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래,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거란다. 와, 그럼 우리는 정말 한국 사람이었네요. 지금도 마음은 한국 사람이야. 국회 증언 이후 3년, 많은 것이 변했고 또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탄압은 계속되었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의 정체성 찾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이준혁 관장님, 정수연 교수가 박물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년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고려대학교에서 장학생을 더 늘리기로 했대요. 이제 매년 오키나와 학생 100명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딸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도 크면 한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너는 한국 대학에 가서 우리의 진짜 역사를 배울 거야. 비록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민간 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오키나와 젊은이들이 한국을 방문했고 그들은 돌아와서 배운 것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말이 정말 한국말과 흡사해요. 한국 할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랑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요. 박물관 한쪽 벽은 방문자들이 남긴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1000년의 역사를.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겠죠.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한 할아버지가 남긴 글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조국 땅을 밟아보고 싶었는데 다음 생에는 꼭.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한국이 있을 것입니다. 아빠, 우리는 언제쯤 진짜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글쎄, 아빠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1000년 동안 한국인이었고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때 박물관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역사 탐방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잊혀진 동포를 찾아왔습니다.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진실을 직접 보러 왔어요. 1000년 동안 한국이었던 이곳을. 저는 그들을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고려국세, 조선시대 문서들, 학살의 기록,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투쟁까지. 정말 죄송합니다. 한 학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잊었던 것 같아서. 정부가 외면해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겠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딸과 함께 바닷가로 나섰습니다. 유리야, 저 바다 건너에 우리의 고향이 있단다. 비록 갈 수는 없지만 괜찮아요, 아빠.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여기서도 한국인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제 길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실려온 파도 소리가 마치 1000년 전 조상들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너희는 우리의 후손이다. 영원한 한국인이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1000년 동안 한국의 영토였던 오키나와의 은폐된 역사와
그 진실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의 용기 있는 투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현실의 벽은 높을지라도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우리의 땅과 동포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역사의 진실은 결코 영원히 은폐될 수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저희는 더욱 숨겨진 역사적 사실들을 발굴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천년의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한국 정부가 오키나와 동포들의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국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깊은 통찰력과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이 중요한 역사적 논의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진실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